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절인 어깨. 하지만 어깨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까지 어깨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쪽하고 이 힘이 안 들어간다고. 또 이렇게 뭐를 잡으려면 찌릿한 통증,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픈 통증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어깨 통증은 어깨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유발된다고 합니다. 어깨 힘줄 파열이 발생하면 혈류 공급이 차단돼 상태가 악화하는 속도가 빨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차성원 원장과 함께 어깨 힘줄 파열 치료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들고 회전시키기 위한 어깨 근육들은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깨 바깥쪽에는 비교적 큰 근육인 삼각근과 대흉근이 있고 안쪽에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비교적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파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힘줄이 파열될 수 있는데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 팔을 들어 올릴 때, 회전시킬 때 통증을 일으킵니다. 팔의 크기가 커지면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되고 숟가락질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이 파열된 경우에는 바지를 들어 올리거나 용변 후 처리하는 동작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힘줄 파열의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인 부분 파열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회복될 수 있는데 피부가 칼에 베일 때처럼 크기가 작으면 굳이 꿰매지 않아도 붓는 것처럼 작은 파열의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재활 운동을 해주면 자연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cm 이상의 파열에서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점차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봉합 수술이 필요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병원을 찾은 박홍식 씨는 9개월 전 이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회전근개 수술 후 재파열이 돼 또다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한쪽 팔이 꼭 이래 되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왔어요. 그 통증을 어떻게 이걸 할까 하고 그냥 물리치료만 이렇게 좀 다니까 동네 의원에 물리치료만 다니다가 통증이 낫지를 않고 일을 하던 사람이 되나니까네. 그러면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일을 다녔는데 통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래가 이 병을 찾게 됐습니다. 인대가 끊어진 걸 땡겨서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땡겨서 다시 이제 얽어 묶고는 이제 네 군데인데 이제 세 군데가 터져가지고 이제 얽어 묶었어요. 얽어 묶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선생님이 시키는 운동도 좀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어깨가 편해졌는데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갖고 일을 나가. 제가 좀 이 소방시설 관계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용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을 나가가지고 한 2달 일을 했어요. 좀 조심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또 통증이 오더라고. 통증이 와갖고 일을 못할 정도가 돼서 중간에 퇴근을 하고 나와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왔죠.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또 해보더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만 안 된다. MRI 찍어봅시다. 그래 MRI 찍으니까 딱 그동안 했던 수술했던 게 전부 다 터져버려. 다 끊어져버려. 끊어져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끌어당겨서 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기 안 되니까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니까 처음에 황당하더라고. 더 이상 이제 뭐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 인공관절 넣어야 되는 데서 뭐 팔을 전혀 이래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뭐 인공관절을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통증은 있지만 점점 움직이는 이 자체가 점점 나아지더라고. 차라리 중간에 처음에 수술 한번 받았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인공관절을 넣고 나서. 여기서 물리치료 받고 시키는 거 하고 지금은 병원에 내가 오지를 않고 헬스 나가갖고 크게 이제 그거 하지 않는 다음에는 무거운 거 이래 들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헬스 운동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렇게 해도 뭐 내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하죠. 그래서 참 지금 좋습니다. 박홍식님,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예. 요즘 좀 어떠십니까? 움직이는 데는 이제는 크게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뭐 그래도 발도 잘 움직이고, 잘 움직이시고. 예. 뭐 운동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생활하는 데는. 네. 오늘은 이제 수술하고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 이제 감염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진찰을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고요. 예. 몇 가지 이제 각도하고 근력 상태를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세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바로 내려 보시고 다시 위로 만세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리시고요. 예, 손을 양쪽으로 옆으로 예, 오케이 좋습니다. 뒤로 한번 해보시죠. 열중샷 한번 해볼게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아버지 이제 운동 범위는 거의 다 회복되셨고요. 근력 상태도 양쪽 비교해봐도 양쪽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많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가 되려면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버님 운동하는 거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운동을 조금 해보시고 집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몇 개월간 지속된 좌측 어깨의 통증과 근력 약화로 내원하였습니다. MRI상에서 4개의 회전근개 중 3개의 힘줄이 파열되었는데 파열의 크기도 광범위 파열에 해당했고 지방 변성이 진행되어서 힘줄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활동도를 고려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에도 힘줄의 상태는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힘줄을 잘 찾아서 봉합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수술 후 6개월째 MRI를 찍어 보니까 안타깝게도 재파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범위 파열이 재파열된 경우에는 다시 봉합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비교적 젊고 활동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힘줄 이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은 주로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선택하는데 회전근개 힘줄이 없어도 팔을 들고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치환물입니다. 박홍식 환자분은 수술하고 10일 후부터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했고 수술 후 6주부터는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술 후 9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운동 범위랑 근력은 상당 수준 회복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옥상으로 이동한 차상원 원장과 홍식 씨.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차상원 원장은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깨 운동에서 가장 기본은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깍지를 끼고 위로 이렇게 쭉 한번 올려 보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각도가 먼저 잘 나와야 됩니다. 네, 내려보시고요. 지금은 그 각도가 잘 나오시기 때문에 괜찮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 뒤에 날개뼈가 움직임이 괜찮으셔야 돼요.
등 뒤에 날개뼈가 이제 충분히 모아줄 수 있도록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숨쉬기 운동 이렇게 쭉 해보시죠. 예.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날개뼈가 이렇게 서로 모이거든요. 예, 요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힘줄을 어깨 앞쪽에 있는 힘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끈을 이용해 안쪽으로 당기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집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을 하시면 여기 삼각근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힘은 잘 유지가 되실 거예요. 예. 앞으로는 이제 제 바람이라고는 이제는 뭐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프지 않고 이 상태 이제는 뭐 이 편안한 요 상태에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크게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뭐 탈만 안 난다면은 좋은 거죠. 한 20년은 쓴다 하니까 뭐 그때까지야 살겠습니까만은.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병원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갑니다. 차상원 원장의 하루도 이곳부터 시작하는데요. 네네. 오늘 수술을 앞둔 이승길 씨에게 바쁜 걸음을 옮깁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그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아프시죠? 예. 예. 팔을 한번 들어 보세요. 예. 또 더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 예. 잘 안 들리시는데. 예. 됐습니다. 내려보시고. 예. 여기 힘줄이 3개가 끊어져서 이제 팔이 잘 안 들리거든요. 통증도 있고. 오늘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꼬매 드릴 건데 이 힘줄 크기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보조기는 2달 정도 이제 착용할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수술 끝나고 재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승길 환자분은 교통사고 때 운전대에 팔을 부딪혀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우측은 9개월 전에 먼저 수술을 해서 현재는 회복된 상태고 이번에는 좌측을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셨습니다. 환자는 진찰 당시 팔을 들 수 없는 가성마비 상태였는데 신경 손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줄 파열로 인해 팔을 들 수 없는 상태를 가성마비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파열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회진이 끝난 후 조금 여유로운가 싶더니 통증이 느껴지는 듯 계속 어깨를 주무르는 승길 씨.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씩 조급해지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면 교통사고로 다친 팔이 마비가 오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차가 이제 정면 충돌해가지고 파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 목포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가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요 와서 수술했지. 그 당시 손이 안 올라가 이까지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그래 하고 난 뒤에는 지금 거짓말같이 괜찮습니다. 왼쪽 똑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바빠놓으니까 이제 뭐 바빠놓으니까 좀 계속 미루다가 이제 도저히 지금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손에 힘이 이거는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 이쪽 하면 이 힘이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냥 통증이 뭡니까 바늘로 쑤시 이래 한 그런 그 정도입니다. 예, 뭐 전번에도 했기 때문에 원장님 믿고 뭐 잘 할 거라고. 오른쪽이 괜찮으니까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술실로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2번째 하는 수술이라 담담할 줄 알았지만 수술이 주는 떨림은 이런 건가 봅니다. 하지만 승길 씨만의 씩씩함으로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승길 환자분은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자분은 크기가 상당히 큰 파열에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과 위에 있는 극상건이 상당히 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이제 말려 들어간 힘줄을 잘 찾아내서
최대한 원래 위치로 봉합을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이고요. 극상건의 경우도 최소 5cm 이상 되는 파열의 크기를 보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힘줄을 잘 찾아내서 원래 위치로 이제 봉합을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팽팽하게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 이제 재파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그 강도를 가지고 이제 튼튼하게 봉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관절 내시경 힘줄 봉합술은 문제가 되는 병변 부위에 1cm 미만으로 절개를 한 후 특수 카메라를 통해 병변을 직접 보며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다른 조직의 손상 없이 병변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수술 후 활짝 웃는 승기 씨의 얼굴 기대해 봅니다. 이승길 환자분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갔던 힘줄을 잘 찾아내서 잘 다듬어서 원래 위치로 봉합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최대한 팽팽하지 않도록 이제 잘 봉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태로는 보조기는 한 2달 정도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크기가 큰 파열에서는 서둘러서 이제 재활을 하기보다는 힘줄이 어느 정도 붙고 나서 재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 팽팽하게 봉합을 하게 되면 이 재파열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강도를 통해서 자기 자리 위치에 이제 봉합하는 것이 이제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저 안 아프면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골프도 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했다는 유미양 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달라지는 모습에 하루하루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 아직 불편하긴 하지만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팔을 움직일 수 있어 이것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네요. 제가 이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요. 또 이렇게 뭐를 잡으려면 찌릿한 통증.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픈 통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식견이다. 또 이거는 잠깐 이고 따끔하면 왜 우리 담에 절린다 하잖아요.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저도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저도 그랬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이고 못 저거 하는 거. 이 어깨가 아프니까 많이 못하죠, 무엇이든지. 이 통증을 맞아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병원을 정형외과를 다녀도 안 돼서 우리 이제 언니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는 와가지고 묵득대고 여기 와갖고 이제 신청을 내가 차 선생님을 내가 찾았죠. 그랬는데 차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애매한가 MRI를 찍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었죠. MRI를 찍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많이 전이가 됐더라고요. 많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려고 이제 미뤘어요. 미루다가 자꾸만 안 되겠다 싶어서 수술을 받게 된 동기예요. 이제 지금은 집에서도 제가 이제 집안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내 손이 많이 움직이죠. 이제 많이 아프지도 안 하고.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팔 위로 한번 쭉 들어볼게요. 위로 끝까지 한번 올려보시고요. 예, 아직 약간 조금 모자랍니다. 각도가. 네. 예, 됐습니다. 내려보시고. 예, 자, 손바닥 하늘로 하시고 팔 조금 벌려서 팔을 조금 벌려서 예, 이 상태로 위로 한번 들어보시죠. 힘을 한번 줘보세요. 예, 이제 예, 힘은 상당히 잘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직 각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약간 모자란 상태고 근력은 한 70% 정도 지금 회복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너무 무거운 걸 들거나 넘어지게 되면 다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근력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오셨어요. 그래서 입원하고 계실 때도 아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계신데 그래도 남은 근력 운동 조금 더 해주시면 빨리 회복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좌측 상박부의 통증과 전방 거상과 외측 거상시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중파열로 평균적인 사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고 어깨가 상당히 굳어 있던 상태로 내원해서 통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2열 교량형 봉합법이라는 방법으로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물망 형식으로 눌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형태로 봉합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굳어있는 관절낭도 같이 풀어줬기 때문에 수술 후 4일째부터 어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고 바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기간 중에는 다소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지금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미양 씨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치료를 받으면서 아프기도 하련만 잘 참아냅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을 봉합한 후의 재활은 봉합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잘 꿰매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활을 하지 못한다면 회복하는 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재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 파열의 크기입니다.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재파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주변 근육 조직을 이완시키는 정도에서 가볍게 재활 치료를 시작하고 힘줄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공격적으로 재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크기가 작은 파열이거나 어깨가 처음부터 굳어 있었던 환자분들은 초기부터 공격적으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힘줄이 다 붙고 난 다음에 재활을 시작하여 굳어 있는 어깨를 푸느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낫고 나면은 제 직업을 또 한번 찾아가서 해야 되겠죠? 다른 거는 좀 많이 없어요.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 제 심정이니까요.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한 번씩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이나 스포츠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은 어깨 힘줄 손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어깨 힘줄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휴식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깨 내시경을 하면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이 많은 날은 어깨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은 핸드폰이나 인터넷 검색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전날 충분히 휴식을 해둬야 수술할 때 피로도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한 직후나 스포츠 활동 직후에는 얼음 찜질을 통해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평소에는 따뜻한 찜질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값이 높은 스포츠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스포츠를 끊김없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어깨 관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질환을 불러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통증을 방치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 힘줄 파열 치료는 그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